그럼 마지막으로 6팀의 하이판타지 어드벤처 작품 프래그먼트 퀘스트 발표가 있겠습니다. 거대한 세계관으로 2부의 끝을 멋지게 장식해줄 6팀의 창작 시놉시스 바로 만나보실까요? 카이덕스, 너 골렘데 뭐야? 신경 쓰지 마. 공정하지 않잖아. 당장 거두도록 해. 셀레우스, 자비를 좀 보여봐. 당장 거두라고. 너네 또 인간들이 가엾지도 않니? 모두가 똑같아질 때까지 무언가를 더 줘야 하나? 원칙 없는 정의가 무슨 힘이야? 원칙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야? 저들을 지킬 수 없는 원칙에 무슨 쓸모가 있어? 네 판단이 결국 인간들을 망치게 될 거라고. 그만 좀 해. 이제야 좀 평화로워졌잖아. 네가 틀렸어, 셀레우스. 그게 네가 생각하는 정의야? 그래, 카이데우스. 정의의 이름으로 죽어라. 태초의 신 칼데우스와 셀레우스 두 신은 자신과 닮은 형상인 인간을 만들어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였다. 연약한 인간이 척박한 환경에 힘들어하자 칼데우스는 자신이 다스리는 디아나와 발렌타인에게 각각 불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셀레우스는 공정해야 된다며 스피딜에겐 땅, 트리폴리엄에겐 바람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능력을 주었음에도 유독 발렌타인은 약했고 이를 가엽게 여긴 칼데우스는 자신의 분신을 만들어 정글에 배치했다. 트리폴리엄으로부터 발렌타인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다 못한 셀레우스는 칼데우스의 힘을 빼앗기로 결심했다. 한 차례 세계가 흔들리고 신의 거처인 중앙 하늘로부터 무수한 별이 떨어져 내렸다. 불이 나게 달려간 각국의 대표가 마주한 것. 지친 얼굴의 셀레우스뿐. 세계의 균형이 기울기 시작했다. 네, 안녕하세요. 6조 프래그먼트 퀘스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저는 김선규, 박지수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의를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키워드 같은 것들이 있으실까요? 좀 한두 분 정도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공정 좋습니다. 요즘에 공정 굉장히 핫한 키워드죠. 또 다른 분 계신가요, 혹시? 공정 말고 다른 거 떠오르시는 분? 저쪽에 뒤에 계신 분. 다시 한 번만요. 법원. 법원. 그쵸. 법원 굉장히 중요하죠. 법원 앞에 가면 또 DK의 여신상이 있어서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 뭐 이런 우리가 상징도 알고 있습니다. 저 뒤쪽에 아까 손 들어주셨는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자가 정의하는 규범이요. 규범. 강자가 정의하는 규범이 정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는 두 가지 답을 좀 듣고 싶었는데,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공정, 또 한 가지는 공평입니다. 정의의 두 가지 모습을 나누자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했어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공정,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무언가를 조절하기 위한 그런 정의, 공평.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가 정의로운 세상에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판타지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세 개의 이름을 데로가토리라고 지어봤습니다. 작품의 제목 프래그먼트 퀘스트와 다르게 세계관의 이름은 데로가토리라고 지어봤고요. 데로가토리는 양팔 저울, 천칭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롤이라는 게임을 다들 아실 거예요. 롤이라는 게임이 이제 루테라라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는 원래 두 신이 있었습니다. 셀레우스라는 신, 이 세로의 신이 있었고, 칼데우스라는 신, 이 가로의 신이 있었는데, 이 둘이 격돌 끝에 칼데우스가 산산이 찢겨져서 전 세계로 자신의 힘의 파편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이야기에 지금 이렇게 4개의 세력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좀 미리 짚고 넘어가 보자면은, 지금 이름들이 굉장히 좀 직관적이에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페이드, 다이아, 그리고 이제 하트, 뭐 이렇게
클럽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이름들은 좀 직관적으로 이 각각의 문양들하고 가깝게 된 것 같은데 트리폴리엄이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거 해소 안 해주면은 발표 내내 집중 안 되잖아요. 예, 트리폴리엄은 클러버의 학명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트리폴리엄이라고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이야기요. 이 이야기에서 이 산산이 찢겨진 이 조각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이것들을 목격한 이후에 어떤 일이 진행되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들을 이제 굉장히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 트리폴리엄에 살던 제스라는 꼬마 아이가 이상한 의뢰를 하나 받습니다. 이 아이는 트리폴리엄에 있는 그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인데요. 이 보육원을 후원하는 이 쿠쿠 베이커리라는 곳에서 배달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남몰래 돈을 모으는 중이었어요. 이 쿠쿠 베이커리에서 탈출하고 싶었거든요. 남들은 모르는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곳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쿠쿠 베이커리에서 주는 일감 말고 다른 일들을 몰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큰 액수를 제시하는 이상한 의뢰가 하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의뢰를 받은 제스는 고민하다가 지금이야말로 탈출할 기회다 라고 이제 기회는 찬스 이러면서 이제 그 화물을 수락하게 되는데요. 바로 국경을 넘어가면은 그 베이커리 아는 사람들에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껴있는 이런 숲을 통과해서 지나갈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상해요. 평소와 뭔가 다릅니다. 사실 이 숲은 제스가 평소에도 많이 오가던 길인데 평소들에게 굉장히 많은 괴물들도 만나고 이상한 사건들도 겪습니다. 막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다던가 하늘에서 막 갑자기 폭풍우가 친다던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어떤 대환들에게 의해서 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제 굉장히 위기에 처해서 절체절명의 순간 갑자기 이상한 아저씨가 하나 나타납니다. 네, 아무로케나지어스라는 사람인데요. 예, 누가 봐도 작가가 아무렇게나 지었을 것 같은 이름을 가진 이 마법사가 제스를 구해주고 제스의 보호자를 자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스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보호자의 책임과 권리다라고 말하면서 제스의 화물을 강제로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튀어나온 것은 죽은 신 칼데우스의 가장 중요한 핵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칼데우스였습니다. 모든 힘을 잃은 칼데우스가 그 안에서 튀어나와서 자신이 칼데우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제스는 도저히 믿기가 힘듭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조그만 어린아이가 이 세계를 관장하는 두 신 중에 하나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결국엔 고민을 하다가 이 칼데우스에게 구속부를 채우고 스피릿까지 일단은 여정을 이제 마치고 그 여정 끝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제스와 그 아무로케나지어스, 그리고 칼데우스 이 셋은 일행이 되어서 스피들의 황궁으로 향합니다. 그렇다면 스피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네, 우리 아까 왕이 아니라 신이 하나가 죽었어요. 스피딜은 사실 되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인데요. 신이 하나 죽었어? 그러면 내가 세계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피딜은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고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네, 한편 스피딜이 이렇게 대놓고 내가 세상 먹겠어 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눈치를 못 챌 리가 없겠죠. 디아나가 스피딜에 빌이라는 스파이를 하나 보내게 됩니다. 그 스파이를 보내고 보니까 이 황제의 반면에 그러니까 야욕에 가득 차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황제 그 밑에 황제 적장자인데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서열이 밀려나게 된 줄리안이라는 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일이 재밌게 돌아가는 거예요. 줄리안은 칸을 치고 자신이 왕위에 앉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줄리안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는데요. 어머니의 죽음에서 줄리안이 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를 희생시키려 한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빌은 이러한 모습을 줄리안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고
줄리안과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데요. 빌은 먼저 디아나라는 신성국에서 온 인물이기 때문에 신성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과 다음 한번 해주세요. 빌과 줄리안은 서로 힘을 합쳐서 칸을 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칸은 오랫동안 왕위에 앉아있는 만큼 만만한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쫓겨난 두 사람 그리고 쫓아오는 친위대 줄리안 스피들과 빌 디아나는 앞서 발표에서 말씀드린 제스 이렌과 마주치게 됩니다. 네, 황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제스 일행과 황궁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줄리안 일행은 마주치고 나서 굉장히 서로 많은 대화도 하고 고민도 하게 됩니다. 일단 황궁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제스 입장에서는 들어가기가 굉장히 고민이 되고, 네, 서로 이렇게 다양한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놓이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그 황궁 친위대가 이 일행을 습격합니다. 이들은 이제 함께 야영을 하고 있었는데 결정을 내지 못하고 야영을 하고 있는데 황궁 친위대가 습격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에서 드디어 칼데우스가 자신이 숨겨왔던 이 강력한 힘을 분출하게 됩니다. 이제 누가 봐도 칼데우스가 정말 사라진 신의 파편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제스는 이 화물을 끝까지 운반해야 할지 아니면 세계의 운명을 두고 자신이 이 정해진 길을 지나서 다른 길로 이 화물을 운송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디아나와 줄리안과 빌 같은 경우에는 이 칼데우스를 뒤에서 몰래 회유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지만 칼데우스 입장에서는 나는 정의를 추구하는 신인데 그렇게 비겁한 짓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거부합니다. 결국 제스는 이 칼데우스의 여정에 함께 하기로 하고요. 이들은 함께 모험을 떠납니다. 저희가 지금 소개드린 내용은 저희가 전체 구성한 5챕터 중에 첫 번째 챕터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 설정 이런 것들을 준비해놨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께 다 전달해드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받으신 저희 팜플렛을 보시면은 저희는 QR코드로 이렇게 팜플렛을 구성을 해봤는데요. 그 QR코드를 찍으시면은 저희가 준비해놓은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계정 안에 저희가 준비한 5개 챕터의 이야기와 다양한 설정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접속해서 조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좀 남았나요? 네. 네. 그럼 저희 인스타그램 한번 저희가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게시물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예,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좀 내려주시겠어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창작위도 바로 밑에 있는 글귀인데요. 좋은 질문은 주장이어야 하고 좋은 주장은 질문이어야 한다 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께 무엇이 옳은 정의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어떤 정의가 옳은 정의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갖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방학을 통해서 이 작품을 실제로 창작을 해볼 기획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래그먼트 퀘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